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초등아이 하나 키우며 자영업하는 주부이자 작은 가게 사장입니다. 이혼 후 아이 혼자 키운 건 지금 딱 4년째이고, 아이 아빠는 가끔 아이를 보긴 하는데 양육비 때문에 최근에 저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자리 잡고 나름 아이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전 남편은 그러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누가 더 잘 살아보자고 큰 소리 치던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음에도 큰 소리 친 게 무색하게도 남편 행색은 그렇지 못해 보였습니다. 아이 면접 교섭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 일이 있으니 보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참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전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진아 아빠, 나도 이런 말 매번 하는 거 정말 불편해. 애를 자주 안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양육비는 잘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의 아빠 역할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매달 꼬박꼬박 주고 싶지. 안 주고 싶겠어? 아무리 너랑 나랑 갈라섰어도 내 딸인데 잘해주고 싶지 않겠냐고.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래. 이번 달만 좀 참아줘. 내가 돈 들어오는 대로 조금씩 붙일게. 양육비를 할부로 붙이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나도 당신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는 거 불편하다는 것만 알아도 앞으로 몇 달 기다려도 입금 안 되면 그냥 법적으로 처리할게. 진아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벌써 이혼 4년째야. 진아는 몇 년만 있으면 중학생이고 점점 아빠가 필요한 일이 많아질 거야. 당신이 엄마 역할을 아무리 잘한데도 아빠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요점만 말해. 4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으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못했는지 말이야. 지금이라도 우리 애를 봐서 합치는 거 어떨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저는 이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내놓으라는 괴롭힘을 받았던지라 그 말을 들으니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과거의 배우자로 선택한 것도 내 잘못이고 애를 낳은 것도 내 잘못이지만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4년이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놈의 재결합 소리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지금 와서 내가 맘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서 아까운 모양인데 제발 착각하지 마. 가정을 저버린 건 당신이야. 나한테 다시 한번 그딴 소리 하면 그때는 양육비 일시불로 청구하고 다시는 우리 진아 얼굴 못 보게 할 줄 알아? 불과 몇 달 전까지 제가 전 남편에게 당했던 괴롭힘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부부가 헤어진 건 전 남편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당시 저는 현금도 거의 없었고 아이와 둘이 졸지에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전부였어요. 아이와 함께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했기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뭔 줄 아세요? 앞으로 다시는 누구든 나와 내 딸을 무시하지 못하게 반드시 돈을 벌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아실현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돈을 벌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하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의 피나는 노력이 끝내는 보답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자리 잡아 나간다 싶을 때 시모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뻔했지만 제가 도리어 크게 한 방 먹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통틀어 저에게 유일하게 속 시원했던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 합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세상 불행은 죄다 내가 가진 것 같은 심정이었거든요. 전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도 못한 것 같아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더랬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건 있더라고요. 남의 가슴에 칼 꽂은 자는 절대로 편히 살지 못한다는 세상 이치를
오늘 저의 사연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제 이야기를 하려니 기분이 참 새삼스럽네요. 여태껏 친정 식구에게도 자세하게 말한 적 없는 거라 더 그러네요. 저는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6년 했어요. 결혼했을 때 제 나이가 고작 26, 연애 경험도 없던 저는 사람을 알아보기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남자답고 자기주장 강한 데다 자기랑 결혼하면 손에 물 묻힐 일 없이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은 원래부터 허세가 낭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네 집안이 나름 동네에서 목소리 좀 낸다는 집안이라고 본인이 말하고 다녔고, 웃긴 건 그 집 식구들도 죄다 허풍에 허세가 심했어요. 시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길래 뭔가 했었는데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구도심에 30년 넘은 다 쓰러져가는 상가 건물에서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주 종목은 냉면과 손만두. 하지만 순전히 동네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거라 잘은 몰라도 매출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저 꼬드기면서 한 말과는 너무 다른 현실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가 2군데가 더 있었어요. 언뜻 보면 되게 잘 사는 집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마 안 가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집까지 담보 잡혀가면서 빚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섣불리 그만둘 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할 줄 아는 기술이 그뿐이라 다른 걸 손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 쓰러져가는 가게는 상가를 보유하고 계셨고 나머지 2군데는 월세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2 가게로 돌려막으면서 버티는 거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부모님 가게를 돕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매출이 제일 안 나오는 가게를 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도 그동안 일 배운 게 있으니 혼자 운영해보는 게 좋겠구나. 나는 이제 슬슬 다른 가게도 정리해야 할 시기야. 몸도 힘들고 장사는 오래 못할 일이다 싶어. 근데 어머니, 왜 하필 제일 장사도 안 되는 가게를 저더러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팔거나 월세를 놓던지 정리하는 게 낫다 싶은데요. 해봤자 동네 장사인데 겨울 월급도 나올까 말까잖아요. 가뜩이나 재료가 몰라서 단가 맞추기도 힘든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해봤겠니? 가게 내놓은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가게가 나가지를 않는데 어쩌겠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이런 힘든 장사를 안 하려고 해. 자리가 안 좋아서 아마 더 그럴 거다. 일단은 네가 맡아서 해보다가 나중에 정 힘들면 장사 접고 월세를 줘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돈 나오는 건데 나중에 물려받을 거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한테 좋은 거 아니냐? 어머니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니만 한동안 가게 명의 이전하고 남편 명의로 사업자 다시 내고 영업신고도 하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을 도와준다는 게 10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노하우도 있고 장사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가게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중에서 제일 장사가 안 되는 가게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월세라도 받으려고 세를 몇 년 전부터 놔도 나가지 않아서 나가는 돈이라도 벌어보자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던 가게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가게라며 처음에는 잘해보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맡아서 하던 남편이 저에게 자기 가게 일을 도와줬으면 한다고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도 내 일을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회사 다니는 거보다 가게 일 돌아가는 거 배우는 게 당신한테는 좋은 경험일걸?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업으로 이어서 하겠다는 건 순전히 남편의 의지이지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다니던 직장을 관두기는 싫어. 영 일손이 달리면 퇴근하고 한두 시간이나 주말 정도는 도와줄게. 그건 괜찮지? 그랬더니 그거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을 도와줬는데 사실 말이 하루 이틀이지 직장 다니면서 퇴근해 가게 일을 돕는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손이 달릴 때만 도와주겠다고 한 것임에도 남편은 주말에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온다며 저더러 자리를 메꿔달라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남편 가게에만 불려다닌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가 가게 일을 도와주며 일을 몸에 익히자 시어머니도 툭 하면 저를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가게 일이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취감이라도 느낄 텐데 가게 일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남들 쉴 때 같이 쉬고 일할 때는 같이 일하자는 주인 저와 달리 시댁은 가게 하는 분들이라 남들 쉴 때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였고 그 덕에 결혼하고 나서 공휴일이며 주말은 무조건 며느리인 저도 시어머니 가게를 돌아가며 방문해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5일 일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가게 사정상 사람이 없으면 제가 나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려 할 때, 쉬는 날이었던 내일 아침 일 가야 하는 걸 통보받는 경우가 많았고, 심할 때는 쉬는 날 당일 아침에도 가게 나와달라는 부탁을 듣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힘든 주방일까지 시키셨어요. 가끔은 일할 사람이 충분히 있는 날에도 저를 굳이 부르곤 했고, 자리가 장기간 비는데도 일할 사람을 잘 안 구하고 최대한 나를 대타로 쓰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헐값에 쓰고 싶었던 거죠. 가장 예민한 돈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일할 때는 시급으로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회사를 관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길래 그때는 마다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얼마간은 저도 집에서 육아에 매달렸죠. 아기 낳고 나서는 주말에 정 바쁘다고 할 때만 시어머니 가게 일을 도왔는데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나머지 두 가게는 그 당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넘겨주신 남편 가게는 사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가도 딱히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주방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생활비는 나오니까 처분도 못하는 한마디로 그 가게는 계륵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 돌보느라 한 1년쯤 쉬었을 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어지간하면 너도 가게 일을 좀 돕지 그래? 회사 다시 다닐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내가 월급 주는 걸로 생활비 쓰는 게 어때? 남편 말은 제가 집에서 생활비를 타서 편하게 생활하는 게 싫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일이라도 나와서 하고 월급을 줄 테니 그걸로 생활비를 보태 쓰라는 거였죠. 아직 아기도 어린데 어디다 맡기고 내가 가게 일을 해. 월급 줄 테니 생활비 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주는 생활비로 나랑 아기 먹고 쓰는 게 아깝다는 거잖아.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말했음에도 남편은 오히려 한숨을 쉬면서 이러더군요. 가뜩이나 매출 안 나와서 힘든데 사람 쓸 돈은 없고 너한테 생활비도 줘야 하고 나도 힘들어서 그런다. 사람 쓸 돈 아끼려면 가족이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몰라? 당신이 나와서 좀 도와주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래. 친정도 가깝겠다. 장모님한테 얼마 동안만 도움 좀 받자. 너 결혼할 때 도와준 거 없으신데 이런 거라도 도와주시면 안 된대? 남편은 저의 아픈 데를 건드리면서까지 제가 일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막상 남편 입으로 가게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닌다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거지만 그게 안 되니까 매달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남편이 하는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시댁 가게 일이나 남편 일을 도우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집이 저 결혼하기 전에 사기를 당하셔서 당장 저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되셨는데요. 그때 결혼을 미루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시겠다면서 제가 가진 돈을 집 사는데 보태고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지나가듯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자 쪽에서 좀 못 사는 듯 해야 시댁에 잘하는 거지. 그렇고 말고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 잘해야 할 거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저 부려먹는 거 겪고 나서야 그 말 뜻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주신 집이 대단히 좋은 집도 아닙니다. 결혼하면서 그 집 살 때 큰 돈 아니지만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 5천만 원 보태라고 해서 보탰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 사는데 제가 보탠 돈 빼고는 다 대출을 해서 시댁이 갚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대출을 갖고 있으니 제가 뭐라 말은 못했는데요. 남편은 집 가지고 시작하는 거 복인 줄 알라는 말을 툭하면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파트 복도식 24평 35년 된 구축에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시댁 바로 옆동입니다. 집도 너무 습하고 환기도 안 되는 데다 남편이 일하러 가면 귀가 시간이 늘 새벽이라 혼자 너무 힘들었던 저는 20분 거리 친정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친정 챙기는 남자치고 바깥일 잘하는 남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시댁일에만 신경 쓰기 바라셨습니다. 친정 행사가 있을 때 남편에게 가자고 하면 항상 가게 핑계대면서 빠지기 일쑤였고 친정에게 도움받은 게 없으니 나 그만큼만 한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그랬죠. 그리고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은 여자가 할 일이다라고 머릿속에 못이 박혀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고 신생아 시절에도 남편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20일 이상 새벽 3시 아니면 4시에 술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오래 살아서 모임은 또 어찌나 많은지 동창 모임이고 주변 가게 사장들 모임이고 다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는 돈도 없으면서 누가 보면 돈 좀 만지는 사장인 줄 알았을 겁니다. 아침 일찍 오픈하는 게 아니라서 출근을 늦게 하는데도 저는 모조리 독박 육아였어요. 술 먹고 들어온 날이면 아침에 푹 자야 가게 일을 한다고 집안일 뭘 좀 도와달라고 해도 남편 잠 깨운다면서 성질을 부리곤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숨이 막히네요. 제가 저러고 몇 년간을 종년처럼 살았습니다. 남편 가게 일을 제가 도우면서 잠시 사정이 나아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가게 일을 도운 게 거의 3년이 넘었어요. 그때 가게 일하면서 음식하는 걸 거의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때는 식당 일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었고 남편 역시 생계가 걸린 문제라 소홀히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제가 손만두를 직접 하면서 시어머니 레시피를 바꾸기도 하고 몇 가지 세트 메뉴를 더 추가해 팔면서 주변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도 가게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아르바이트생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자리가 잡히나 싶었는데 그때 하필 제가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와서 일상생활도 피곤했으니 가게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일에서 당분간 손을 떼었는데요. 그때부터 가게에 망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게 일을 안 하면서 남편은 주방 일이며 가게 일 전부를 주방 아주머니와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담하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손만두는 직접 만드는 게 생명인데 뭐가 그리 귀찮은지 재료비를 아끼겠다며 기성품을 공장에서 납품받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편하게 장사하겠다는 거였죠. 손님들 입맛은 귀신 같아서 예전과 달라진 맛에 가게를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던 단골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활비를 다시 안 주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제 몸도 힘든데 생활고까지 겹치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그런 집안 사정을 생각도 안 하고 밖으로 나돌기만 했습니다. 원래부터 가정보다는 술자리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껏이어야죠. 하다 나중에는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는 매출액 확인 후 통장에서 돈을 빼가곤 했습니다. 저는 설마 하니 남편이 가정과 본인 일에 소홀한 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대로 너무 힘들었고 남편과 하루 걸러 하루 싸우느라 서로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우리 가게 상가에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뜻밖의 얘기를 해주는 걸 듣고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아 엄마,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달이 갔지 뭐야. 괜히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 같은 여자끼리 내가 도저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래도 진아 엄마 바깥 사장님이 여자랑 살림을 차린 것 같아. 난데없이 살림을 차렸다는 말에 처음에는 말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진아 아빠가 살림을 차렸다뇨? 사장님은 대체 그걸 어찌 하신 건데요? 나는 진아 엄마가 참 답답하다. 여자들은 남자가 딴짓하면 금방 눈치채는 법인데 혹시 애 아빠가 이상한 거 눈치 못 챈 거야? 내가 이 동네 장사가 몇 년이니? 동네 돌아가는 거 어지간한 소문은 다 알아. 진아 아빠는 부동산 매물이 다 같이 공유되는 거 모르는가 봐. 어쨌든 나도 매물 공유해서 복비 나누다가 진아 아빠가 옆 동네 원룸 월세 계약한 거 알았어.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 방을 왜 얻겠어? 여자 말고는 없지. 이 동네에서 진아 엄마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만두가게 사장 팔아난 거 다 알아. 내가 안타까워서 말해주는 거야. 부동산 사장님이 해준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남편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부부지만 아이 낳고 기르면서 서로 멀리한 지가 오래되었고 계속 외박을 일삼던 것. 주말에 가게 일로 바쁠 때도 저에게 맡겨놓고 놔두는 게 다 외도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남편이 방을 얻었다는 집 주소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 말이 맞다면 사실 확인은 정확히 해야 이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뭐랄까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만 이해하는 감정일 겁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의 카드 매출과 통장 내역을 뒤졌는데요. 생활비로 제가 받는 거 외에 아주 별짓을 다 하고 다녔더군요. 사실 확인은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그 집을 드나들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내연녀가 누구인지 먼 발치에서 얼굴도 확인했으니까요. 상황이 이런데 모른 척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게 우스운 일이죠. 저는 고민 없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만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을 낼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상보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외도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혼 소송하겠다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니 저에게 한다는 말이요.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대출 갖고 있는 우리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 명의도 네 거 아니잖아. 나가려면 네가 애 데리고 나가. 이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돈 5천만 원 보태면서도 집값이 더 비싸다는 이유로 공동명의 하지 않은 게 이렇게 저의 발등을 찍더라고요. 그럼 내 돈은? 내가 보탠 돈 5천만 원이야. 그거 안 내놓으면 나도 이 집 못 나가. 지금 우리 결혼을 누가 망친 건지 모르니? 당신이랑 상간녀가 망쳐놓은 거야. 근데 나랑 우리 지나더러 나가라고? 살림을 차렸으면 그 여자랑 살겠다는 거잖아. 당신이 짐 싸서 나가. 남편은 자기 잘못이 까발려진 후에도 사과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이판사판으로 나오더군요.
치사한 말싸움이 오고 가고 고성이 오고 가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남편은 저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현관 쪽으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혼? 좋아. 너 마음대로 해봐. 근데 너 알다시피 내가 모아놓은 돈 없으니까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 집 팔아서라도 내 돈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돈 없다면서 바람 피운 년하고 방 얻을 돈은 있었니? 당신은 정말 애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종년처럼 산 내가 바보다. 내가 당신 통장에 있는 돈 10원까지 다 털어줄 거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저는 바람 피운 인간과는 한시도 같이 얼굴 맞대고 살기 싫었고 결국 아이와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된 놈이었냐면요. 제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고 소장을 받고 나서는 정말 이혼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저에게 딜을 했습니다. 위자료 줄 돈이 얼마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게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난데없이 가게를 저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자료 대신이요. 그 가게 내가 당신한테 명의 넘겨줄게. 뭐 오래된 상가라 매매 금액은 얼마 안 될 거야. 그래도 당신이 가게 일 해봤으니까 당장 먹고 살만하지 않겠어? 당신 위자료 나한테 1억 청구했더라. 그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 알지? 그냥 그 가게 받고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 다 망해가는 가게 나한테 짬 처리하듯이 넘겨주는 거니? 당신 정말 치사하고 옹졸하다. 내가 네 애를 낳은 사람인데 끝까지 사람을 우습게 보는구나. 아무리 나를 탈탈 털어봐라. 돈이 나오나. 나도 진짜 힘들게 생활하는 거 알면서 그래? 나 우리 엄마한테 이혼한다는 거 아직 말도 못했어. 근데 엄마 명의 집을 무슨 수로 팔겠다고 해? 당신 조용히 헤어지고 싶다며. 우리 엄마가 우리 이혼하는 거 알면 그 성격에 가만히 있으실 분 같아? 내가 적당한 때 되면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냥 그 가게라도 받고 이혼할 건지 아니면 계속 나랑 끝없는 싸움할 건지 당신이 결정해. 남편이 폭탄을 떠넘기는 것 같아 너무 분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시집올 때 보탠 돈은 그 가게를 팔아도 챙길 수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죽어도 없다는 말에 저도 지치더라고요. 이 괴로운 싸움 더 하는 것도 싫어서 이혼 소송하면서 그 상가 명의를 제 앞으로 이전받았습니다. 남편은 등기권리증 저한테 건네면서도 웃더라고요. 아마 내심 골칫거리 가게를 저에게 위자료 대신 준 걸 돈 벌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1,000만 원가량의 위자료는 받았지만 남편 놈에게는 우리 딸 양육비 외에 따로 받는 현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오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소송은 내가 했고 다 승소했는데 자꾸만 패배감이 들더라고요. 몇 개월간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동안 가게는 임시휴업 상태였는데요. 친정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얼굴을 보면서 그때 다짐했습니다. 보란 듯이 내가 한번 이 가게를 일으켜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직장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했고 망해가는 가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기일전한 저는 가게를 새 단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업 컨설팅을 받은 후 다른 시군에 잘 되는 가게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와 조금의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가게를 다시 리모델링했어요. 그리고 메뉴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동네 장사긴 하지만 젊은 엄마들이나 다양한 연령들이 올 수 있는 메뉴로 선정했어요. 그런데 마침 두 블록 옆에 3,000세대 아파트가 준공이 났고 그때를 맞춰 맘카페와 블로그에 광고비를 써가며 홍보 활동에 공을 들였습니다. 오픈 전부터 친정가족들 도움을 받아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오픈한 날부터 매출이 터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광고비 쓴 것보다 더 큰 보답이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동생님을 빌리던 가게 일도 사람을 쓰기 시작했고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잘 되는 가게는 한 달 안에 판가름이 난다고 하죠. 저는 재오픈한 지 석 달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찍는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어째 제 인생은 막힌 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 남편이 상간녀랑 헤어졌는지 재혼을 했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양육비나 꼬박꼬박 넣으면 그뿐이었고 아이 2달에 한 번 아이와 면접 교섭할 때 말고는 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같은 동네 살았으니 그 인간도 제 소식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전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한 상태였고 명절이며 행사며 당연히 가지 않았어요. 이혼했으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전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이혼했다는 말을 안 했는지 자꾸 저에게 연락을 하길래 연락처 차단했고 가끔 남편이 아이만 데리고 갔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가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게가 잘 된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전 시모가 가게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혼한 거 알고 찾아온 줄 알았는데 황당하게도 전 시모는 자기 아들이 이혼했다는 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더러 하시는 말이 너 가게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한 번도 시댁에 안 온 거니? 어찌 애만 털렁 보내고 너는 코빼기를 안 비춰? 가게가 잘 된다지만 그게 네 덕이냐? 세상에 완전히 싹 다 뜯어 고쳐놨구나. 뭐 메뉴를 보니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잘 된다니 다행이구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 남편이 그때까지 우리 이혼한 거 얘기 안 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혹시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이 가게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지네 아빠는 대체 어디 있는 거니? 가게 바쁜 거 알면서 아직도 안 나온 거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온 눈치였습니다. 그저 내 식당이 잘 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찾아온 듯 했어요. 진아 아빠 여기 안 와요. 제 가게에 그 사람이 왜 와요? 진아 아빠더러 이리 오라고 해야겠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 온 김에 전부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여기 와 있다는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10분 내로 오겠다며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더군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내가 전시모를 마줘야 하는지 피로감이 몰려오더군요. 일단 오늘 내가 큰맘 먹고 왔다. 네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나 장사하는 동네까지 소문이 났더구나. 여기 장사하는 사람이 며느리 아니냐 그러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가게를 맡겼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말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는 심장으로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와서 음식 메뉴 점검할 테니까 레시피 다 내놓으렴. 이참에 우리 가게도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싶구나.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게 자리 잡게 하는 건 네 덕이 컸어. 내가 원래 이 가게는 네 남편 이름으로 해준 거지만 그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영 안 되겠다 싶구나. 마누라한테 다 맡겨놓고 놀러 다니는 거 보니까 이놈은 장사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우리 큰아들 앞으로 돌려줄까 해. 네가 당분간 나와서 도와주면 월급은 섭섭지 않게 쳐주마. 아주버님한테 이 가게를 넘기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집안.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가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아까우신가 봐요?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가게가 망해갈 때는 폭탄 떠넘기듯 전 남편에게 알아서 먹고 살라고 줘놓고는 이제 와서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욕심이 났나 봅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간의 일을 말하려고 하는데 마침 전 남편 놈이 헐레벌떡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 인간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대체 여긴 연락도 없이 왜 온 거예요? 왜? 어머 얘, 너야말로 가게 비우고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니?
맨날 네 마누라한테 맡겨놓고 돈 버는 거 관리 안 하고 살 거야? 응? 내가 네 마누라 좋게 해주려고 이 가게 너한테 준 줄 알아? 정신 차려 이놈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진아 아빠,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이혼한 거 아직도 말 안 한 거야? 정말 어이가 없다. 왜 말 안 했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하면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그런 거니? 그러자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이혼? 이혼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너희들이 이혼했다는 거야?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혼이라니?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 대체 언제 그런 일을 어른들 허락도 없이 벌인 거니? 부부가 이혼하는 걸 시어머니 허락받고 하나요? 어머니 아들이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서 노는 걸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걸 참아요. 저희 이혼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들을 이유도 없고요. 뭐야, 바람? 저놈 여자가 있었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야 이놈아, 너는 왜 엄마를 감쪽같이 속인 거냐? 엄마, 내가 이번 추석에는 다 말하려고 했어. 이혼한 거 알면 엄마가 펄펄 뛸 거 보이는데 귀에 봐서 말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튼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 사람하고 나 이혼했다고요. 근데 왜 이 가게는 친엄마가 하고 있는 거니? 요즘 이 동네에서 이 식당이 아주 입소문이 자자한 거 몰라? 어쨌든 이혼했으면 가게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라. 이 가게 등기권리증 가져와. 잘 되는 가게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창남에게 줘야겠다. 아이, 그게 엄마, 그건 안 돼요. 그게 실은, 아이, 나도 미치겠다 정말. 전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이미 이 가게는 내가 주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와서 등기권리증을 남편에게 내놓으라니요. 똥 씹은 얼굴이 된 전 남편과 달리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저런 미친년이 있나 하는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카운터로 가서 잘 보관해두고 있던 등기부 등본을 하나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서 어쩌죠? 이 가게요. 이미 제 명의예요. 저 사람이 이혼한 것도 말 안 했으니 이것도 모르셨던 게 당연하죠. 위자료 줄 돈 없다면서 망해가던 가게 저한테 폭탄 넘기듯 넘겨준 게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애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위자료 줄 돈 없다길래 이 가게로 받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그냥 너무 시트콤 같네요. 어머니가 무슨 욕심을 부리신 건지 잘 알겠는데요. 저는 어머니한테 이 가게 메뉴 레시피 알려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인간하고는 남남이고 이 가게는 이제 법적으로 누가 뭐래도 제 거니까요. 다 하셨으면 영업방이야 마시고 다들 나가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손님들 몰릴 시간인데요. 어머니는 제가 건넨 등기부 등본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더군요. 가장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이 저라는 걸 몇 번이고 확인하더니만 분을 못 참겠는지 옆에 있던 전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으셨습니다. 전 남편은 머리채가 잡히자마자 비명을 질렀죠. 엄마! 아유, 이거 놓으세요! 아이 참, 왜 여기서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시는 건데요? 말로 하자고요, 말로. 내가 이럴까 봐 엄마한테 말 못한 거라고요. 야 이놈아, 이 덜 떨어진 놈아. 뭐? 위자료 대신 가게를 줘? 그게 손익에 맞는 장사니? 아이고 아까워 내 가게. 이게 눈 뜨고 코 베인 게 아니면 뭐냐? 응? 어머니는 전 남편 놈의 머리채를 흔들면서 끝내는 아까워 죽겠다며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주세요. 영업방해로 신고할까요? 저는 더 이상 이 꼴을 보고 있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머리끄덩이가 잡힌 채로 무릎을 꿇더니만 진아 엄마, 내가 아무래도 이혼할 때 계산을 잘못했나 봐. 내가 엄마랑 상의해서 집을 팔게.
차라리 집 팔아서 위자료 다시 계산해 줄 테니까 그냥 이 가게는 다시 돌려줄 수 없을까?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엄마 저러다가 화병으로 쓰러지실 것 같아서 그래.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 머리를 놓고 가슴을 움켜쥐면서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내 할 바 아니거든? 이미 법적으로 두 사람 아무 권리 없는 거 알지? 어머니도 잘 들어두세요. 결혼 생활 6년에 그동안 제가 어찌 살았는지 알면 이 가게 아까워하시면 안 될 거예요. 저랑 친정 무시하는 어머니랑 남편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소갈이 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잘 살아보려 했던 건 저예요. 망해가는 가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저 평생 약 먹어야 하는 병 걸려가면서 애 많이 썼어요. 그건 어머니가 더 잘 아실 텐데요. 결혼 망친 건 어머니 아들이라는 거 똑똑히 아시라고요.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내 가게 와서 이런 행패 부리시면 그때는 바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당장 두 사람 다 나가주시죠. 제가 112 누르는 신용을 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가면서도 전 남편 놈 등짝이며 머리통을 몇 번이고 후려치셨고요. 가게를 얼마나 아까워하던지 그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 전 남편은 우리 아이를 만날 때마다 눈치를 보며 저에게 재결합이나 가게를 돌려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끔 하더군요. 물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죠.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 보는 사이입니다만 얼마 전에는 잘 주던 양육비를 안 보내길래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초반에 시어머니 가게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는 재빠르게 배달 중심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매출이 올랐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4년이 쏜살같이 흐른 지금 저는 아이와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똑똑지 못했고 이혼도 야무지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통쾌한 일침을 가하고 나서는 두 다리 뻗고 잠도 잘 잡니다. 가게가 잘 되고 먹고 사는 거 문제였고 돈 열심히 모아서 내년에는 제 명의 아파트로 이사 갈 예정이랍니다. 어떠세요? 저의 이혼 얘기 재밌으셨나요? 부끄러운 개인사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용기를 낸 거니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려 봅니다. 언젠가 저의 사업 성공 스토리로 한 번 더 구독자분들께 사연을 들려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